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세 분의 투마치 토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가사 영수 연구실장 김준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오늘도 대장동 모레도 대장동 이번 주도 대장동 내년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다음 주 대장동 할 것 같은데 저 이게 대장동이라는 단어를 그 대선 그 저 민주당 경선 때 동아일보인가 저 아침에 대장동 처음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봤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거를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4년이죠. 저거 4년인가요? 2021년에 이게 그렇구나. 2021년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 21년. 예. 야, 4년째 대장동. 아, 참. 어쨌든 오늘도 합니다. 자꾸 이슈를 만들어 줘요. 예, 여러 군데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핵심 1, 2, 3 중에서 1. 이런 거예요. 이게 항소 포기하면 결국 검찰 실무진은 반발을 할 거고 그리고 여론에서도 야당은 당연히 반발할 거고 여론에서도 안 좋게 보는 여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그리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런 논란이 있으면 우린 싫다 진짜 우리가 왜 했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성호 장관은 왜 신중히 판단하세요라고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사건이 뭐 딴 거 저는 뭐 딴 게 아니라 그 법원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 정권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가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법원 뭐 검찰 구형량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잘 된 재판은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동규 그렇게 중형을 때렸다는 유동규한테 그 판결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동규 당신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고 이거는 지금 민간업체하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당신이 중간 관리자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수뇌부가 누굽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남시 수뇌부를 그렇게 적시를 한 판결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그 판결이 2심 가가지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미진한 판결이기 때문에 2심 가가지고는 지금 10개 지금 혐의 중에 1개밖에 지금 먹힌 게 없는 판결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몇 년씩 징역 살고 뭐 400억 넘게 추징금 받았으니 큰 거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커 보이는 이런 지금 선고량이 아무것도 아닌 수준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심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성남시 수뇌부라고 적시된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 더 형량이 커지면 성남시 수뇌부의 그 책임과 앞으로 그 문제 그것도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당시 성남시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게밖에 들 수가 없는 거죠.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 아니 이게 왜냐면 저희가 용어 선택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고만 말할게요 제가. 정성호 장관이 포기하세요라고 한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근데 오늘 정성호 장관이 직접 자기 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만석 지금 검찰 총수는 노만석 대행인데 지금 분명히 저희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어요. 그 마감 선고 항소 마감 날 시한 마감 날 저녁 8시쯤에 법무부에서 그 얘기는 핵심 정리 이번에서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인이 무슨 신중 판단 이상한 소리를 아무리 해도 중요한 것은 검찰 총수가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연락 왔다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무슨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런 말만 했다고 합니까? 어찌됐건 어떤 워딩을 썼든 간에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건 맞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자 그러면 이게 저는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그냥 무차별한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좀 자제하자라고 했어도 다른 사건부터 하든지 어떻게 보면 권력과 다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항소 포기한 거는 맞지가 않죠. 옳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걸 왜 했냐 처음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항소할 줄 알았는데 왜 항소 포기했냐? 저도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뇌부라면 이제 정진상 실장 등인데 이 실장 등을 보호하는 거는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훨씬 큽니다.
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서로 간의 양쪽 이익이. 예. 그래서 약간의 이런 걸 위해서 이 후폭풍을 감수하고서 항소 포기를 하느냐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야당 일부에서는 달래기다. 뭐 예를 들어서 남욱, 정영학 등의 추징금 이런 것들에서 달래기를 해서 김만배 등 달래기해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시작될 재판에서도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달래기다.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야당 측 그건 야당 측에 그렇죠. 야당 측 주장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범죄자잖아요. 예. 이들은 그때 상황에서 유리한 발언을 할 거지 달랜다고 어디 법무사한테 가서 공증 써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추징금 안 받게 해줬으니 나중에 얘기 잘해줘. 오케이 약속하겠습니다.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소 포기의 배경이 달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만 말씀하신 아까 이제 정진상 실장 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여기에서 이제 항소 포기하면 무죄 나온 것들이 다른 재판이지만 예.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런 이익을 보고 한다? 그러기에는 이 후폭풍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첫 번째 네. 잘못된 결정이 옳지 않고 잘못된 결정이고 두 번째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그 왜 그렇게 했냐는 거에 대해서 의미는 풀리지 않았다.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받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봐? 이거 그러니까 결국 정성호 장관은 이거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 이 얘기고 한동훈 전 대표라고 그러잖아. 여기서는 전 장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불법 이거 잘못된 항소 포기다 이거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 세게 붙는 거잖아요. 예. 김준일 평론가는 이거 항소 포기 결정 잘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뭐 누가 무슨 주장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를 다 떼고 그냥 항소 포기 이 사안만 만약에 이제 보면은 예.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주장들 하시는 분들 다 존중은 하고 예.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항소 포기를 안 하는 게 맞다. 당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선택의 문제인지가 되게 모호해요. 어? 야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안 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이제 펼쳐야 되는 거고 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해가지고 나오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 주장을 정확하게 예.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가 좀 정확하게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왜 하면 안 되는지. 예, 왜 하면 안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항소가 불필요하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어제 그런 것 이제 같다. 예. SBS에서 나온 예. 그 조상호 예. 법무부 정책부 장관도 보장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불필요한지 여부를 지금 따져 보면은 예. 이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정무적으로는 풍지평파가 일어났고 검찰이 난리 났고 예. 그리고 지금 뭐 논방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이 환수하는 금액이 예.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단죄 소위 말하는 범죄자의 단죄가 예. 지금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구형보다 형량이 더 나왔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건 뭐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동규는 7년 구형에서 8년 나왔고 정민영은 5년 구형에서 6년 나와서 두 명은 맞아요. 예. 근데 김만배는 12년 구형에서 8년 나왔고 그리고 정영학은 10년 구형에서 5년 나왔고 남욱은 예. 7년 구형에서 4년 나왔어요. 이 두 명 그러니까 5명이 다 구형행보다 형량이 예. 더 나왔으면 저는 그나마 이해는 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는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2분의 1 예. 이면은 항소해야죠. 그러니까 그 대검 예규에 따라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이게 악의가 잘 안 맞는다. 이거를 항소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설득이 안 돼.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런 거 다 예, 빼더라도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왜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하게 결정한 거? 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뭐를 위해서?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중앙지검장이 결재까지 했는데 7일 자정 8일 넘어가는 그 자정이 데드라인이었잖아요. 또 오후까지는 결재까지 됐다가 홀딩 스탠바이 하다가 7분 전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이런 사건은 회의를 합니다. 이거를 기소를 하는 게 맞는지 불기소를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이거는
아무도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게 당연히 다 항소가 되는 걸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나절 만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정치적 상상력들이 저는 팩트를 모르니까 예. 첫 번째는 상상 이거 자 여기 예, 상상의 영역이에요. 예, 정성호 장관의 신념이 반나절 만에 굉장히 급박하게 확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이거는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다. 항소 자제 뭐 이런 예, 거. 자제. 이거가 이제 반나절 만에 그 신념이 굉장히 굳건해졌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거래설. 뭐 소위 거래설. 말하는 거래설. 예. 그러니까 1번은 신념설. 1번은 신념설, 예. 2번은 이제 거래설인 거죠. 그 거래설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김만배 일당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주면은 우리가 뭐를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예. 했을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제가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예. 김만배와의 거래설. 예. 세 번째는 뭐 거래설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닌 협박설. 협박설. 협박설이 소위 말해서 뭐 저는 그 가능성을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 돈 다 추징당하면은 성남시 수뇌부 안전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협박을 해서 예. 갑자기 뭐 급발진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예.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별 희한한 얘기들이 야권에서 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그 협박설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예. 신념설, 거래설, 협박설 설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 근저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랬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온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김준우 평론가랑 앞서 박성태 실장도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거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정성호 장관도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은 신중한 판단이라고 신중하게 판단해 보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어제 당연한 외압이고 불법 수사지휘냐 아니면 단순히 의견 개진이냐 이거거든요. 네. 예. 지금 노만석 대행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각종 선택지를 들이대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선택지 내용마다 다 보니까 결국은 항소 포기하라는 얘기여갖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오늘 이제 보도된 거 정리하면 네. 이진수 차관이니까 네. 정성호 장관은 대행한테 노대행한테 직접 전화한 적은 없어요. 이게 아니 사실관계니까. 근데 이제 이진수 그건 알 차관이 수 없죠. 그건 모릅니다. 그건 아, 본인들이 몰라요? 그 주장할 뿐이지. 보- 지금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면은 액면으로 일단 맥락으로 들으면 그냥 그게 법무부 입장이겠거니 사람들이 생각하죠. 장관이 그랬으니까. 근데 바로 밑에 차관이 오늘 지금 중앙일보 오늘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지금 이진수 법무차관이 당신 이거 계속 항소하겠다 그러면 우리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거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법무부가 이제 이게 뭐 사실이 아닌데 정정 보도하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그 노대행이 그 검찰 간부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까 말한 대로 몇 가지 선택지를 이진수 차관이 나한테 예.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든지 몇 가지 선택지를 나한테 줬는데 몽땅 다 결국은 항소 포기하라는 얘기여서 그랬다 이거고 또 하나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진수 차관이 이러면은 항소하겠다면은 내가 정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걸 언급했다는 겁니다. 차관이 와가지고 당신도 굳이 항소하겠다면 기어이 항소하겠다면 내가 장관한테 네.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랬다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재 검찰 총수가 검찰 간부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이 차관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차관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합니까? 그 참 이 민주당 쪽은 참 희한한 게 그 부지사란 사람이 보니까는 그 지사에 상식적으로 그 허가가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북 송금인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척척척 본인이 그냥 혼자 다 하고 지금 이것도 뭐 차관 혼자서 다 한 거라고 또 얘기할 건가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차관이 장관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어쨌든 차관이 직접 나한테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밖에 없어. 요청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검찰 총수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법지식 없는 일반인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지금 총수가 얘기한 거예요. 이 대행이긴 하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중한 판단 본인 입에서야 그런 소리 나왔다고 하는 게 사실일지 몰라도 예. 지금 법무부 전체적으로 보면 항소 포기를 그런 지휘권 운운하면서
압박했으니까 외압이 틀리면 아니 그럼 그냥 발동을 하지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외압이고 공무집행 방해이고 직권남용이고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예.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네. 오, 예. 신중하게 판단해. 이건 늘 사실은 맞는 말이죠. 어떤 회사에서 A 부장이 있는데 B 이제 다음 달에 인사 평가 시즌이기도 한데 근속 휴가를 가야 돼요. 뭐 한 달짜리를. 근데 옆에 동료 B 부장에게 물어봐요. 나 근속 휴가 가는 게 좋을까? 회사 상황도 어려운데 B 부장이 신중하게 판단해. 이건 그냥 조언이죠. 의견 제시예요. 근데 A 부장이 그 위에 상무한테 물어봐요. 직속 상무한테 근속 휴가를 제가 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상무가 신중하게 판단해. 근데 이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다. 이건 외압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 너무 근데 명쾌한 거기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진수 차관이 근데 전무한테 전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상무가 이거 또 꼭 굳이 간다 그러면 인사 발령 날 수 있어. 라고까지 한 거죠. 그럼 외압이라고 봐야죠. 또 하나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제가 정권 비판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이 위에 저 데스크가 뭐 기사 네 마음대로 쓰는 거지만은 신중하게 판단해. 위에서 그럽니다. 그 사람 나중에 나 강찬호 보고 기사 쓰지 말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제가 그 기사 쓸 때 펜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잖아요. 뭐가? 펜대가. 역공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예. 단순 의견 전달한 건 외압이다 이거는. 난 게 두 분의 근데 의견이고. 그냥 왜 치맥하다가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게 해.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상황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외압으로 작용했다고 봐야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김민철 평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 최상병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경로하고 외견상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윤석열은 경로만 했어. 경로만 했는데 갑자기 박정훈이 체포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터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만 해서 끝난 거냐 아니면 어떤 지시가 있었냐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성호 장관이 이제 이런 의견을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만 한 건지 그게 실질적으로 지시인 건지를 만약에 이게 이제 고발이 되면은 다퉈야 되는 사안이 돼버렸다. 제가 뭐 그렇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봐도 일단은 다른 뭐 정성호 장관도 장관인데 이건 직권남용이 좀 강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일단. 일단 장관과 다르게 수사 지휘할 권한이 없고. 수사 지휘할 권한이 없고 이거를 강하게 푸시를 직접 했고 그리고 내가 수사 지휘권 발동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건 이건 좀 직접적인 압박이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권유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진수 차관은 어쨌든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법조인들의 중론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진수 차관하고 저 노대행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아니야 오늘 근데 약간 어제 이제 오늘 아침 중앙일보보도 말씀해 주셨고 어제 이제 SBS 저희가 단독 보도한 거 요거는 약간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취재원마다 좀 달라서 그럴 수 있겠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 차관 빼고 고위 관계자는 누구지? 나 대충 누군지 알 것 같다. 나 필이 왔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관의 의견이 공식적 사건 지휘가 아니라는 점을 대검에 명확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검의 회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대검과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측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관의 의견일 뿐 지휘는 아니다라는 점을 전달했는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노대행이 서면 지휘를 요청하거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와 조금 톤이 다른 건데 차관이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는데 속된 말로 노대행이 알아서 접었다.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알아서 기었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 저는 이거는 땅은 좀 전에 박성채 실장이 얘기한 게 다 정확한 거예요. 한국 그래요? 실정에서 또 지금 막 출범한지도 얼마 안 되는 정권에서 저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노만석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것도 참 희한해요.
무슨 도대체 아무리 1년 뒤에 없어지는 그 기관이라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나라 제일 중요한 법 집행 그 최종 기관이 검찰인데 지금 이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대행 체제만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대로 가면 그냥 노만석 대행으로 마지막 검찰총장은 노만석 대행인가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오늘 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주장을 해온 김종민 변호사가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실질적 검찰총장은 정성호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행이라는 그야말로 굉장히 취약한 그리고 이 정권이 임명한 이 정권이 임명해서 이 정권 말을 지금 고분고분 듣는 네. 그러한 지금 사람을 그냥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인 사장으로만 앉혀놓고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 정도만 해도 검찰이 알아서 척척 돌아가는 기관으로 이미 만들어 버렸다 예.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노만석 대행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연관으로 보면 분명히 나름은 밑에 후배들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근데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정말 장관한테 나 얘기할 거야. 저 수사지휘권 발동할 거야.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예.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노만석 진짜 차장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저 언론에 이렇게 언론이 아니더라도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이 법을 다루는 검찰 간부들한테 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라고 저는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3부에 질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노만석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뭐 법무부는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3부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만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죠.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 자,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뉴스 투머치 3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그 얘기했었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왜? 지금 중앙일보 버전하고 SBS 버전 조금 달라요. 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네. 뭐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그 톤이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수사 지휘도 아닌데 검찰 쪽 지금 제가 노만석 대행하고 이진수 차관하고 누가 연수원 선배인지 모르겠고 아직 안 찾아봤거든요.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동기예요, 동기. 동기예요? 네, 29기. 29기 동기인가? 그럼 나이는 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나이는 노만석 대행이 많고. 그럼 거기가 70년생이고. 예. 그러면은 야 진수야 이거 하는 게 맞아. 저 실무진 다 하래. 이미 결정 났어. 난 몰라. 그러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릇이 아닌 거죠. 노만석 대행이 물론 총장은 아니고 대행이지만 그 그릇이 전혀 아니다. 특히 그 보도됐던 그러니까 평검사들과 검찰 연구관들이 와서 따졌을 때 한 얘기. 나도 힘들었어. 네, 나도 힘들었어. 그리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문구가 저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경영자야죠. 이 그릇은 큰 기업은 절대 못합니다. 연매출 10억 이상은 못한다고 봐요. 이 정도 그릇으로는 경영자도. 근데 검찰총장이 사건을 봐야지 정의를 봐야 되고 왜 법무부와 용산의 관계를 살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막으라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걸 두루두루 살폈다라는 얘기를 어디 후배 검사들 앞에 합니까?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그릇이 전혀 아니다. 총장이란 그런 사람을 거기에 앉힌 게 이 정권이고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지금 그 사람 개인을 욕하는데 당연히 욕을 해야 되죠. 이런 한심한 사람을 지금 어쨌든 대행이긴 하지만 검찰총수에 앉힌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노만석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요 워딩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법무부도 용산도 국민도 두루두루 살피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용산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게 본인 얘기에 저희가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경영자 입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건에 관계된 거잖아요. 저는 공명정대하게 해야죠. 저는 그 얘기가 제일 귀에 박혔어요. 나도 힘들었어. 검사장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 연구관 평검사인데 평검사들 앞에서 나도 힘들었어 얘들아. 야, 저는 어쨌든 저도 힘듭니다 지금 노만석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외압 논란대로 차치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정치 검찰들. 진짜 바람보다 빨리 눕는 이 풀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불기소로 그렇게 하고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도 바로 포기하고 뭐 이러더니 이제 이 사건까지 항소를 포기하는 게 진영을 진짜 가리지 않고. 와 진짜 진영을 넘나들면서 야 이렇게 바람과 같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리더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안심했던 게 뭐냐면 노만석이 아니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파장이 이럴 줄 몰랐다. 파장이 이럴 줄 몰랐다. 네. 뭘 몰라요 모르기는 나를 그런 검찰총장 시켜줘 내가 그런 거는 제일 잘하니까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이게 변명이라고 하고 해서 진짜 찌질하고 모질이 이런 느낌이 너무 든다. 진짜 뭐가 됐든 뭐 외압돈 외압대로 뭐 이제 뭐 갈 거고 아마 뭐 고발해가지고 이제 뭐 배임죄 수사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아 검찰은 진짜 손 봐야 되겠다 진짜 이 조직은 구제불능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손바닥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류의 뭐 검경 수사권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 검찰 뭐 그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결이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정치 검찰들이 계속 나오는 이 상황을 조금 어떤 식으로든 끊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 정치 검찰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거예요. 지금 민주당 정권이 지금 임명한 바로 그 검찰총장 대행이고요. 그 지금 민주당 내지 이 정권 법무부가 한 행태가 바로 그렇게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욕하던 윤석열 정권이 당시 옛날에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건희 여사 조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어떤 형식으로 그냥 막고 그러고는 결국 그 자기 말 잘 듣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켜가지고 그냥 조사도 아닌 신용만 해갖고 그냥 끝내버리고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혁명이라는 게요.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 잡은 자들이 바로 자기가 내쫓은 폭군의 옷을 그대로 입는다는 옛날에 역사가의 말이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지금 바로 자기들이 정치 검찰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정권에 불리한 재판 항소 포기하라고 여기 지금 사실상 외압을 엄청 강요한 거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욕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컨트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네. 검찰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칼이잖아요. 공명정대에게 쓰여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몰래 이제 검찰들이 딴짓하죠. 뭐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들키면 이제 사과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뭐 인지상정상 권력에 좀 더 굽히게 돼 있고 본인 출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대신 들킬 만한 일은 잘 안 하고 들키면 사과하고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정부 때부터는 그냥 대놓고 이건 뻔히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놓고 그냥 검찰의 권력에 고개를 수그리는 모습. 지금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노만석 대행도. 이건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항소 포기는 무조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대놓고 권력에 그냥 고개를 숙이는 모습. 검찰의 기계가 많이 망가졌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만두겠죠? 그만두겠죠. 예. 아니 왜냐면 저도 좀 약간 처음 보는 캐릭터라 가지고 여러 말들을 앞서 우리가 소개해드렸지만 이것도 있잖아요.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건 그만둔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저는 있나. 인간 노만석이 아니고요. 피고인 노만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앉아야 될 곳은 노만석이라는 분이 앉아야 될 곳은 피고인석이다. 지금 보면은 지금 보세요. 박석장이라든가 우리 김평론가도 다 지금 엄청난 문제점 정치 검찰이고 지금 외압에 굴복해서 그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자체로 이미 저는 수사감이고 재판받고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인간 타령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대통령도 이 사건도 그다음에 노만석 권한대행도 얘기할 건데 일단 노만석 권한대행은 그만둘 것이다. 곧 이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신 거죠, 세 분 다? 그만둬야 되고요. 그만둘 거죠. 그러면은 영이 안 쓰죠.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하나 다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검은 아니고 항명이다. 이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게 이제 정치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그럼 이제 선택적 분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불기소할 때는 왜 분노를 안 했고 그리고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는 왜 분노를 안 했고 했느냐. 근데 분노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규모가 이거보다 좀 작았을 거지. 저는 근데 이제 검찰은 진짜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정무적인 거를 빼고 그러면은 다 분노를 안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다 분노를 하는 게 맞느냐? 전자냐 후자냐?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다 분노하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뭐 이런 선택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그럼 분노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 15곳의 지검장들도 지금은 설명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어디까지 그럼 징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뭐 강백신 검사를 지금 주동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해이증 교사 뭐 이런 거를 지금 했다라는 건 유동규를 좀 소위 말해서 구워 삶아 가지고 이거를 다 판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뭐 그 검사 정도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한 뭐 연구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명을 해달라는 지검장들 15명까지 다 하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약간 엄포용으로 이거를 정치 검찰의 준동이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조금 바꿔서 조금 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전에 분노 안 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분노하는 거를 일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검찰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고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그때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약간의 분노는 있었습니다. 이프로스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크진 않았죠. 사실 그 사건도 컸죠. 내란범인 윤석열을 풀어줬던 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 분노 안 한 게 문제지 지금 분노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지금도 아까 이게 약간 외압이고 그리고 당연히 항소했어야 됐고 노만석 대행이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일선 검사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물론 여당에서 아유 너희들 그냥 그때 좀 비겁하다. 윤석열 정부 때는 조금 분노하고 지금은 많이 분노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죠. 본질은 일단 검사들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게 민주당이 이거를 반검찰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프레임이 그렇게 짜는 거죠. 그러면 제2의 조국 사태처럼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론상은 저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추징금 물론 7,800억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무조건 다 때려잡은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단 자체도 안 됐잖아요. 돈.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여론상도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큰 이슈로 쟁점 삼아서 검찰이 너희들끼리 지금 항명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 제2의 조국 사태처럼 되고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조국의 강을 건넜다면서 반성했잖아요. 선거에도 불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국정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상설특검 얘기 나오고 국민의힘도 특검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국정조사가 하는 건 좋은데 완전히 범위가 달라요.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앞서 얘기 나온다 항명 뭐 검사들의 요거 요 얘기 좀 포커스 그리고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의 뭐 조작 수사 위법 수사 요게 포커스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항소 포기의 외압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 되겠어요? 국정조사 근데 양측이 완전히 시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정치 공방을 많이 할 거고 결국 민주당에 달렸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 김준일 평론가나 박성수 실장이 너무 잘 지적을 한 그대로 지금 누가 봐도 이게 지금 검찰이 이런 문제에서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는 입장이 궁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무슨 과거에 무슨 지금 수사를 이상하게 했다는 분이 그러는데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성공한 수사라 그랬어요. 본인부터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그 안에서 아니 지금 남욱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배를 가르겠다 그랬나요? 뭐 이런 굉장히 그거니고 문제가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정권 되니까 뭔지 이 정권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좀 마음에 드는 말을 해가지고 뭔가 이거 좀 판을 바꿔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이 증언의 진실성이 의심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지금 저는 어떤 그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방패로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가 서로가 합의가 못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봐요. 국정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전에 박 실장이 얘기한 대로 여론에 또 한 번 더 민주당에게 타격을 주는 그런 행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아구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성호 장관은 잘된 수사, 잘된 재판.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SBS 이제 스토브리그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왜 주냐. 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게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것도 어쨌든 잘된 수사라는 건데 이게 조작 수사라고 하는 게 되게 모호한 거예요.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게 그럼 어디까지 조작이냐.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처음에는 이 재판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약간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 부분 모해 위증 교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게 명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막 다 스텝이 지금 꼬이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특검은 어때요? 아니 왜냐면 어제 이제 장동국 대표는 뭐 국정조사 특검 네. 해서 뭐야 저 대통령 탄핵한다 뭐 이러기를 하긴 했는데 또 일부 기사 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발로 특검은 조금 미온적인 것 같은 기사도 좀 있고 그리고 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기자가 문답한 게 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지나갈 때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 그게 이제 기사가 좀 잠깐 됐었는데 보셨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특검은? 그럴 리가 없죠. 아,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은 원하겠죠. 그러니까 특검을.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특검은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검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게 반드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특검에 파견된 사람들이 누구가 될까요? 뭐 여러 기관에서 나오겠지만은 검사들이 와요. 주로 검사들이 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수 검사들은 지금 외압이다.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럼 특검이 가가지고 이거를 수사가 진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엉뚱한 대로 흘러버리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예 특검은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 저는 그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드루킹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특검은 불가능해요. 그때 불가능하고 이제 국정조사가 할 거다. 그때 말이죠. 청문회 정도 할 것 같아요. 청문회? 민주당이 그 당시 드루킹 때 말입니다. 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빅딜을 해가지고 특검까지는 갔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그 특검 이제 서로 협약할 때 협상을 할 때 그걸 넣었어요. 하여간 일단 범위를 딱 쳐가지고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는 절대 이것이 특검의 칼날이 가면 안 된다. 범위를 설정했어. 특검의 범위를 설정했어. 특검의 범위를 설정해서 민주당은 그나마 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철조망까지 쳐놓고 시작한 방어벽까지 쳐놓고 시작한 특검도 결국은 대통령 최측근인 당시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그렇게 깜빵에 가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장동국 대표 뭐 저 국정조사 뭐 특검 이런 거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 간다 그런데 이거 실현 가능해요? 저는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한번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결기를 보여야만 지금 장동국 대표가 한 말에 한 100분의 1이라도 실현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참고로 어저께 양항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그 안에다가 이제 제기를 했대요. 이거 정말 삭발을 하든지 전 지도부가 단식을 하든지 정말 이거는 결연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아무도 거기에 응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얼마나 지금 그 야당으로서의 그 어떤 그 지위를 상실했는가 투쟁성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뭐 야당이 무조건 100% 투쟁만 하는 당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저 정치 의견에 협조하고 그러는데 이 건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건이야말로 야당의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전혀 야당으로서의 전투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무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정무적 얘기 이제 4분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한동훈 대통령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기사 한 줄 나오는 거잖아요. 일이 진행이 돼. 그러니까 정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사실은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증거는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탄핵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 말고 중도층에서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겟팅을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은 정성호 장관으로 일단 해야죠.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막 판을 막 벌려놓고 자기 장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국힘 지도부가 매우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대정부 질문하는데 김현지 실장 부르겠다고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다가 자기들이 또 취소했어요. 이게 뭐한 짓인가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도대체 여기랑 개입이 됐다라는 증거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대장동? 김현지 아니야? 불러. 이랬다가 자기들이 취소하고 우왕좌왕하고 삽질을 엄청 하고 있다. 무능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번 사건 꽤 큰 사건이라고 보는데 여당으로서는 또 정부로서는 약점이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탄핵하겠다. 네. 이미 시정연설 때 그 의총에서 네. 끌어낼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네. 에이펙 이후에 분위기도 좋은데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돼 있어요. 너무 과한 말들을 이전에 많이 해서 이번에 얘기하는 게 아무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뭐 실현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가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장동 대표는 그렇다 치고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전 법무부 장관이 여기 적극 참전했잖아요. 네. 방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던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이거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참전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네. 정부적으로 어떤 판단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물론 당연히 공론화될 사건이지만 가장 먼저 공론화한 주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항소가 포기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항소 포기 마감일까지 전혀 여기 관심을 안 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가 전혀 안 났어요. 왜 이렇게 항소가 안 되고 있나 기사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건 100% 항소가 되니까. 그런데 그 항소 마감 불과 한두 시간 전부터 이제 이상하다고 해서 방송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걸 보고 전 대표가 그걸 보고 바로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점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같이 이 사건을 수사를 주도했던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포기되는 것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본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가 더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더 국민을 위해서 잘 싸우는가 비교도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합전선이 될 수 있는데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투머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사회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